더 이상 세금은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년도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가 하락이 됐다 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거를 뭐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워낙 공시가격이 막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뭐 정권이 또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워낙 부동산 문제가 이제 선거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공시가격이 좀 낮아진 거를 어찌 보면 약간 일종의 공약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이번에 좀 확 낮췄다. 그래서 현실화율도 같이 2.5% 낮추면서 최대한 좀 세금을 좀 깎아드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였는데 인상률을 보면은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해가지고 막 올리기 시작해서 21년도는 19.05%, 이 19.05%, 17%를 두 번을 올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오르고 지금 복리도 오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만큼 세금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상분을 요번에 이제 18.6%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그 21년도에 올라간 거를 22년도 분으로 이제 인하시킨 거죠. 그래서 올라간 만큼 사실상 내려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18.61% 정도가 좀 내려간 거니까 하락세가 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공시가도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18.6%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대구도 지금 하락폭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뭐 세종시가 좀 하락세가 많이 컸죠. 이런 데는 지금 평균이 공시가 평균이 30%가 빠졌다는 거는 단순 계산해도 이제 보유세가 30%가 감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한 20%, 인천은 작년에만 한 29% 정도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24%가 빠졌으니까 오른 거가 거의 다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대구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확 빠지면서 원상복구 되는 수준으로 대전도 21.54%가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주택자도 세금을 많이 냈죠. 그래서 왜 1주택자인데 이 종부세를 많이 내는 거냐.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한 채 가지고 있던 분들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1주택자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세금을 걷어간 거잖아요. 보유세로. 그러면은 그럼 나는 뭐 이 집에 살지 말란 얘기냐라고 하면은 아니 뭐 외국도 다 낸다. 외국은 근데 양도세랑 취득세가 거의 없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는 취득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까지 다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1주택자들도 세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조금 1주택자들 좀 깎아줘서 한 2천만 원대 중반대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23년에 거의 지금 한 20% 이상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지고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대치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도 거의 1,500만 원대로 낮아진 거죠. 3,800에서 2년 만에 지금 1,40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뭐 한 60% 정도 감면됐다고 보면은 물론 2019년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3,800 거의 4,000 내던 거에 비하면은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낼 만한 상태까지는 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도 세금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주택자들은 이제 1주택자들도 이제 세금의 세율까지 그리고 이제 과표 구간 자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상자에서 빼주는 것도 많이 올라가면서 세금 자체가 감면된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 과표도 원래 6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예 이제 종부세 대상자들도 많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상당히 내기가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대상자 자체에서도 많이 빠지게 됐다. 그리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부부가 한 채씩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곱하기 2를 하면
뭐 공동 소유하게 되면 18억을 넘어가야 되는데 과표 18억이 넘어가려면 시세로 거의 뭐 한 25억, 30억까지 막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세율도 조금 깎아줬습니다. 원래 이 정부와는 이 단일 세율로 바꿔가지고 최대 2.7%까지 그냥 거의 절반으로 낮춰줬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2주택, 3주택으로 해서 과표 12억 넘어가면은 중과를 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원래 6%를 뭐 5%로 1%씩 좀 깎아주면서 그래도 조금씩 좀 깎아줘서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1년도가 피크였는데 이때 만약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있었다고 뭐 가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3주택자였다면 9천만 원을 냈어야 돼요. 매년 9천만 원씩 냈어야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작년에는 6,600을 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억 5천의 세금을 낸 거죠. 근데 이 분이 이제 올해 분은 한 2천만 원대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음마아파트랑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은 7,500 내던 분이 5,000 내다가 이제 1,700까지 내려오니까 뭐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뭐 7,000 내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 못 내고 집을 팔으라는 수준의 이제 거의 벌금 같은 수준이었다면은 이 정도는 뭐 보유세로 낼 수 있다 정도까지는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 취득세 빼고 세금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양도세도 뭐 한시적이나마 이제 중과를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취득세 말고 보유세와 양도세에서는 이제 아주 옛날 이제 과거처럼 이제 평소처럼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뭐 종부세는 조금 좀 내긴 하지만 그래도 낼 만한 정도까지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법인이죠. 법인으로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는데 정부가 이쪽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이쪽을 풀어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여요. 법인은 그냥 이런 뭐 과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주택을 2개 이하면 2.7%로 일괄 부과를 하고요. 주택이 3개 이상이면은 5%를 일괄 부과하는데 여기에 20%의 추가 과세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 공제 없는 6%이기 때문에 사실 자비 없는 벌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6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어디 뭐 인천에 빌라 하나 좀 오래된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뭐 한 40 받는데 세금을 50 내라는 거죠. 그 말은 뭐 망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법인으로 다주택을 하고 있으면은 폐업하라라는 수준의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줄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정부가 모르지는 않는데 이걸 괜히 뭐 풀었다가 뭔가 좀 여론에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좀 걱정돼서 그런 건인지 아니면은 진짜 폐업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앞으로 사는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급 적용을 한 거거든요. 원래 산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세금을 이제 막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법인 물건을 사주지를 않잖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낡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갑자기 기본 공제를 0으로 만든 다음에 막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 세금은 나와. 그러니까 막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 내시다가 파산하시고 막 개인 회생하고 막 이런 분들 막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지금 바꿔줄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던 그 로드맵도 수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철회를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당분간 이 공시가격이 상승한다기보다는 좀 보합이나 약간 좀 인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뭐 국지적으로는 뭐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22년 아니면 뭐 21년 가격대를 보이는 곳들도 있겠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곳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가지는 못하고 더 내려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2020년 수준
현재는 2021년 수준까지 평균으로 왔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리려고 한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택수로 여전히 종부세율을 차등으로 하고 있는 거 요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이유는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0억짜리를 혼자서 다 쓰고 있는 사람보다는 10억짜리 한 채에 살면서 나머지 10억짜리 두 채를 남에게 빌려주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수로 차등을 하기보다는 그냥 금액을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라. 뭐 이건 뭐 저는 괜찮지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뭐 그건 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뭐 정부가 뭐 하고 있지만 뭐 지금 국회 통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데 어쨌든 뭐 벌금처럼 엄청나게 중과하던 그런 세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종부세에서는 조금 없어진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소득이 생긴 거에 세금을 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돼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안 생겼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른 벌이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번 돈에서 내면 좋은데 팔지를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반대로 집을 팔으란 얘기냐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내겠다. 대신에 예측을 할 수 있게 내년에 얼마 내야 되는지 정도는 좀 내가 알 수 있게 세금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종부세는 그것도 아니었죠. 세금이 막 들쑥날쑥했단 말이죠. 뭐 2천 내던 게 갑자기 막 9천 냈다가 6천 냈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내년에 종부세를 얼마 내야 되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려고 봤더니 2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300%, 500%씩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뭐 답이 없다. 라고 해서 뭐 대출 받아서 막 세금 내고 뭐 집을 하나 팔아서 세금 내고 막 이랬던 스펙타클했던 몇 년간의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종부세는 좀 많이 좀 내려와서 뭐 그냥 2, 3년 전 수준으로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라면 어쨌든 바뀌는 건 맞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내야지 뭐 낼 수 없게 해놓고선 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의 취지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향도 이제 재산세랑 일원화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취득세도 많이 걷는 나라고 보유세도 좀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원래 많이 걷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다 걷으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보통은 보유세만 걷든지 양도세만 걷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세 개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개편하려고 해서 뭐 큰 틀에서는 재산세랑 합쳐서 보유세를 단순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긴 하지만 당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소유자들은 지금 막 파산하고 있고 뭐 이러긴 하지만 정부가 계속 이걸 방치하고 있어서 뭐 저도 뭐 부동산 유튜버 중에 하나로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으면 싶긴 한데 워낙 이 법인 소유자들이 소수여서 그런지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또 노인분들도 많고 또 은퇴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분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왜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다루려고 하지 않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유세도 좀 많이 완화는 됐고 법인 빼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일반과세가 되면서 세금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매년 4월에서 5월 초까지 그 종부세 회피성 매물들이 맨날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금매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매물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가격도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종부세가 거의 작년보다 이제 확연하게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단지들이 많이 나와서 그 세금이 확연히 줄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몇 년간 그 종부세를 내왔던 분들이 또 대비도 했잖아요. 이제 보유세 가지고는 좀 버틸만 하겠구나 하는 분들 때문에 매물은 조금은 그래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거래가 뭐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평년 수준보다도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지금 뭐 세수도
지금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보유세도 지금 원래는 한 5조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조 5천억, 2조 7천억밖에 거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세수가 지금 펑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율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거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한 5, 6월 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좀 잠잠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그 정책들도 좀 나오고 공약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하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 정책들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면서 보유세 부분이랑 양도세 부분에서는 해결이 많이 됐다. 다만 취득세 부분이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또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국회에서 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또 다른 식의 우회로를 뚫어가지고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